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과세 표준 한번 살펴봤죠? 한번 다시 좀 보세요, 여러분. 과세 표준.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과세 표준은 무슨 가액을 한다고 여러분? 취득할 때 물건의 가액을 과표로 하라. 아니 이게 뭐가 어려워? 너 얼마 주 샀어? 산 가액을 과표로 하라고. 나 이번에 5억짜리 아파트 샀다? 그럼 그 5억 원을 뭘로 하라는 얘기야? 과표로 하라고. 5억 원. 10억짜리 아파트를 상속받았대. 그럼 그 10억짜리를 뭘로 하라? 10억을 뭐로 하라는 얘기야? 과표로 하라는 얘기야.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때 요 취득 당시 가액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다고 여러분? 3가지. 자, 순서대로 하면 먼저 뭐부터 적용하라 여러분? 특례. 그 특례는 글자 그대로 여러분 딱 정해진 경우에만 적용하는 거죠. 특례는 아무나 정하는 게 아니잖아. 그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우리가 뭐랬으면 국지외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를 했죠. 근데 국지외수 공판장 아까 우리 취득 시기에서 할 때 사실상 잔금지를 취득일로 보는 그 국지외수 공판장을 말한다고 그랬어. 국지가 뭐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도 취득한 경우. 외수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취득. 공은 공매나 경매 취득. 판은 판결문의에서 취득하여 입증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장은 법인 장부에 입증하는. 다 외웠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야 이제 하나씩. 그 경우와 이제 하나가 더 들어왔죠. 무슨 가액?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랬다. 그럼 얘들은 하나같이 거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봐도 명명백백하게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그때는 과표를 뭘로 가라고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을 하라. 근데 요거는 딱 어떤 경우만 적용한다고 여러분? 국지외수 공판장가, 국지외수 공판장가 and 뭐 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와 그에 따른 뭘 받았다? 검증을 받았다. 이거는 여러분이 어디서 배우신다고 구체적인 내용은? 중개업법에서 배울 거야 이제. 아직 안 배운 걸 제가 먼저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 경우에 한해서만 이 경우에 한해서만 과표는 뭘로 간다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이 국지배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때는 원칙 뭘로 가라 여러분? 신고한 가액으로 하라. 누가 신고한 거야? 취득자가 얼마 주고 샀다라고 뭐 한 가액? 신고한 가액. 그래서 원칙은 무슨 가액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신고한 가액이죠. 신고한 가액. 그러면 이 신고한 가액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경우라서 여러분? 개인 간의 매매. 그런데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는 신고는 했는데 신고가격이 뭐보다 적으면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그때는 과표 몰라 해서 여러분 시가 표준액이라 하라 그랬어요. 시가 표준액.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대충 뭐 알 건데 자 갑자기 이제 무슨 말 나왔어요 여러분? 시가 표준액이란 말이 나왔죠. 이제 요걸 이제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가 표준액이 뭐냐?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별표 3개. 이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을 모르면 여러분 지방세를 확인할 수가 없어. 시가 표준액. 그래서 여러분 교재 406종 메인이 시가 표준액이란 말이 나왔죠. 찾으셨나요? 예. 그럼 거기 시가 표준액이란 말이 시가 표준액 언제 적용하는지 한번 봅시다. 1번 신고가 없는 경우 이거 뭐예요 여러분? 무신고. 2번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신고를 했는데 얼마 주고 샀다고 신고를 표시 안 했다는 얘기야. 3번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어떤 경우? 미달하는 경우가 아니라 적은 경우로 바꾸세요. 미달하는 경우를 고치고 지우고 적은 경우 미달하는 경우가 없어졌어 이제. 법전에 개정되었고 바뀌어서 무슨 경우로? 적은 경우. 그래서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뭐한 경우? 적은 경우.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뭐한 경우? 적은 경우. 그때는 뭐를 과표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가 표준액을 과표라 했죠. 자, 요거 적어놔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가 표준액이라는 말을 이제 좀 정리합시다. 요건 꼭 적어놔야 돼.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 뭐를 과세할 때 여러분?
지방세. 그래서 여러분 시가편액이란 말은 오로지 지방세에서만 나오는 말이야. 지방세에서만. 그러니까 국세일 때는 이 말이 나와 못 나와? 못 나온다 그래 이 얘기야. 다시 한번 시가편액은 뭘 과세할 때만 나오는 말이다. 지방세를 과세할 때 지방세 과세 가액의 기초가 되는 가액을 말해. 여러분 지금 세법을 정통으로 공부하신 분한테 강의를 듣고 있는 거야 지금. 허이 참네. 콧방구 꼈어 씨. 자, 시가편액은 뭐를 과세했다 생각한다 여러분? 지방세를 과세를 할 때에 기초가 되는 가액을 말한다. 근데 더욱 중요한 말은 여러분 시가편액이라는 것은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 얘는 누가 정하는 거냐? 과세권자가 지방세법에 따라서 과세 물건별로 뭐한 가액을 말하냐?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 누가 정해놓은 가액이 여러분? 과세권자가. 이거는 거래 당사자가 결정한 가액이 아니라 과세권자가 뭐를 과세할 때? 지방세를 과세할 때 이게 어느 정도 가치가 나간다라고 뭐한 가액이 여러분? 평가한 가액. 이거는 거래 가격이지만 거래가액. 얘들 두 놈은 거래 가액이야. 이 사실상 취득과 신고한 그 매매에서 이루어진 무슨 가액이다고 여러분? 거래가액이야. 거래가액. 매매 거래가액. 근데 요거는 거래가액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평가한 가액이야. 과세관청이. 그럼 우리가 여러분 물건 사거나 팔 때 이 가격이 매매가 될 때 가격이 있고 이게 최소 얼마짜리 나가겠다는 가치 개념 있죠. 여러분 학교에서 아직 가격 가치 안 배우셨죠? 가격 가치 개념 아직 안 배웠죠? 그러니까 이게 세법은 다른 과목이 다 끝나야 돼. 다른 과목에서 다 이미 기본적인 내용이 다 설명이 됐어야만 이제 세법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러니까 경제 행위가 있게 되면 각종 관련 법률에서 어떤 경제 행위가 있게 되면 그 경제 행위가 종료되면 마지막에 적용되는 법이 바로 뭐냐면 세법이야. 자, 매매서. 그럼 부동산 매매면 여러분 민법에 따라서 매매 계약에 따른 이제 법률적 성격을 배우실 거 아니야. 그래서 매매가 되면 그 매매로 인해서 마지막에 오는 법이 뭐다고? 세법이 와고 그래 니네 매매 다 끝났지? 그러면 매매 다 끝났으니까 이제 세금을 때리겠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오는 법이 뭐야 여러분? 세법이야. 그러니까 다른 민법 등 부동산학개론, 공법, 공시, 등기법 이런 게 끝나야만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뭐 하러 와서 이제 내가 세금 때리러 온 거야. 세금 때리러 온 거야. 그 세금 때리는 걸 마지막에 때리겠죠. 이해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다른 과목이 먼저 선행이 돼야만 돼. 근데 지금 같이 나가니까 여러분이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아직 다른 과목에서 이런 개념 아직 배웠으니까 안 배웠으니까 안 배웠기 때문에 건축이라는 개념을 하려면 여러분 세법 공법을 배우셔야 돼. 그래서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이 뭐냐? 건축에서 말하는 건축은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을 말하는데 이때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이 뭐냐? 그 공법에서 배운다고. 그래서 건축했다. 건물 건축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가 오는가? 세법이 와갖고 이제 세금 얼마 때리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세법은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래서 여러분, 요 시가편액은 일단 개념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 그냥 시가편액은 자, 뭐를 과세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고 여러분? 뭐를? 지방세를 과세할 때. 그래서 지방세가 아니라 만약에 뭐가 나오면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가 나오면 이제 지방세랑 시가편액이란 말은 나와 못 나와? 못 나와. 다시 한번 시가편액은 뭘 과세할 때만 나오는 개념이다? 지방세를 과세할 때 과세하는 개념이야. 그러면 지방세가 아니라 뭐면? 국세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기준시가라고 합니다. 기준시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기준시가.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시가란 말은 어디서만 나와야 되는가 이거는? 국세에서만 나와야 되는가? 지방세는 뭐가 나오는가 여러분? 시가편액이가.
에이 집에 가자. 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 처음에는 다 그런 거야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 그 대신 이 내용은 무지하게 제가 어떻게 해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부분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 이걸로 만족해.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은 이제 계속 우리가 순환하면서 공부하는 거니까 처음에 잘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 그렇지. 그렇게 나갈 거야 이제. 그래서 일단은 사실상 취득가격 신관과 시가편액 이 개념인데 다시 한번 시가편액은 뭐로 과세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 지방세를 과세할 때 사용하는 개념으로서 누가 정해놓은 거야 이거는? 과세권자가. 실제 매매에서 일진 가격이야? 아니, 과세권자가 과세 물건별로 뭐한 가격으로 한다? 평가한 가격. 우리는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시가 표준액이라 한다. 근데 이게 지방세 사용하는 개념이 되니까 국세에서는 시가 표준액을 넣지 않고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기준시가라 한다. 오케이? 그러면 이 기준시가도 똑같이 누가 정해놓은 가격이야? 과세권자가 정한 가격은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시가 표준액이나 기준시가나 누가 정해놓은 가격이야 이거는? 과세권자가 정한 가격이라면서 둘 다 공통 내용이야. 공통 내용인데 지방세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고 시가 표준액이라 표현한 거고 국세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기준시가라 한다. 그 개념이야. 조금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 예. 그러면 도대체 거기 시가 표준액은 무슨 별로 여러분? 과세 물건별로 그랬죠. 과세 물건별로. 거기 책에 보세요 여러분. 특히 과세 물건별로 해서 구체적으로 개별 시가 표준액은 뭐를 말하냐 여러분? 토지와 그 다음에 주택인데 요 토지와 주택은 여러분이 또 학개론에서 부동산 학개론에서 여러분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를 배울 거예요. 그게 끝나야 돼. 마지막이 하죠. 그게 거의 학개론. 그러니까 세법이 어려운 게 뭐냐면 다른 과목에서 먼저 다 설명이 끝났어야 마지막에 세법이 들어가는 건데 같이 나가니까 내가 다 해. 그래서 여러분 이 토지와 주택은 매년 정부가 그 토지마다 주택마다 가액을 조사해서 정부가 이거 얼마짜리냐라고 공표를 해. 이게 바로 뭐냐면 부동산 가격 공시라고 그래. 부동산 가격 공시. 누가 공시를 하느냐? 국장이에요. 국장이 누구예요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 공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년 전국에 있는 뭐와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 가격을 뭐해서 조사해서 뭐 한다고 여러분? 공시를 해요. 공시를 합니다. 요거를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공시된 가액 그럽니다. 이거를 공시된 가액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오늘 현재 이 토지와 주택은 정부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국에 있는 토지와 주택의 가액을 조사해서 공시라는데 요거를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공시된 가액.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부동산 학개론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배울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 입문 과정을 뭘 알라고 하지 마. 저는 이렇게 해요. 뭘 알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무슨 소리 하는가라는 것만 들어만 봐. 그냥 들어만 봐. 그래서 지금 당장 이해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선행 과목이 되지가 않은 상태니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지금 입문 과정에선 이해를 하려기보다도 무슨 내용이 써져 있는가라는 것만 알라고 그러면 돼요, 여러분.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아시죠? 자, 부동산 세법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그것만 알라고 여기서 또 뭐 구체적 개별적으로 알라고 그러면 여러분 돌아버려. 그래서 이날 11월 달, 12월 달은 그냥 한번 떠들어봐, 네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한번 떠들어봐. 부동산 세법이 뭔지 한번 드러나보자. 드러나보자에 만족을 해야 돼. 알라고 노력하지 마. 응? 이해가 안 돼요. 어려워 죽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어려운 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냥 한번 드러나 본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토지와 주택은 정부가 매년 부동산인 토지와 주택의 가격을 조사해서 뭐 한다 그러면 공시한다. 요거를 우리 용어로 뭐라 표현한다 그러면 공시된 가격이랍니다.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서 배운다고 여러분? 학개론. 학개론을 먼저 했어야 돼, 이 스키가. 근데 얘가 아직 안 했잖아. 마지막에 한다며. 그러니까 내가 급한 놈이 먼저 하는 거야. 그러면 특히 토지에 대해서 공시된 가격을 뭐라 하냐면 여러분 이거를 개별 공시 지가라요. 토지에 대해서 공시된 가격을 뭐라 그런다 여러분? 개별 공시 지가.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봐. 지가 땅지자에 가액가자.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죠. 그래서 개별 토지에 대해서 공시된 지가다 그 얘기야. 그러면 주택에 대해서는 뭐라고 되냐? 주택은 여러분 또 이건 건축법을 배웠어야 돼. 에이 어려워 죽겠네. 건축법을 배우시면 여러분 주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두 가지로 구분해. 배웠나? 벌써 거기에서? 공법은 공시법 나갔어? 아니 건축법에서? 그래요. 그래서 공동주택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있고 연립주택이 있고 다세대 주택이 있어. 뭐 거기다 뭐 기숙사니 뭐 이제 관사는 이제 어디로 가냐 이제 그런 거 알고 있다. 아파트, 다세대, 연립. 거꾸로 됐네.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런 주택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공동주택.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독주택. 그러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시된 가격을 뭐라 하냐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나온 거라서 이거 어렵지 않아요? 뭐라 표현하냐? 공동주택 뭐만 갖다 붙이면 돼? 가격만 붙이면 돼. 단독주택은 뭐에 대해서 뭐라 나오냐? 개별 주택 가격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시된 가격은 토지면 공시된 가격을 뭐라 표현한 거고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주택의 형태라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주택의 형태라서 공동주택일 때 무슨 이게 그대로 써졌네. 공동주택일 때 무슨 가격이 나와 여러분? 공동주택 가격이 나와. 자, 단독주택일 때는 무슨 가격이 나온다? 개별 주택 가격이 나와. 그러면 공동주택 가격이 나왔다. 그러면 이 주택은 무슨 주택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공동주택, 개별 주택 가격이 나왔다. 그러면 무슨 주택인 걸 알 수 있는가? 단독주택은. 그래서 이게 바로 주택에 대해서 공시된 가격의 용어야. 그런데 우리는 건물은 주택 말고도 상가든 기타 건축물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 학원 건물. 얘는 아직도 오늘 현재 공시가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학원 건물은 공시가 되고 있다고 안 되고 있다고. 이 가격이 안 나오고 있어. 그래서 오늘 현재 나오고 있는 건 뭐만 있어요, 여러분? 토지와 주택만 공시가 돼서. 이거 누가 공시한 거야, 여러분? 정부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 제가 아파트 하나 갖고 있어. 그러면 아파트니까 무슨 가격이 나와야 돼? 공동주택 무슨 가격이 나와야 돼, 여러분? 공시된 가격 뭐가 나와야 돼, 여러분? 공동주택 가격. 그래서 공동주택 가격이 5억 원으로 공시가 됐어. 내 아파트가 얼마짜리 공시가 됐다고, 여러분? 5억짜리. 그러면 정부가 이거 얼마짜리를 보고 있는 거야, 지금? 5억짜리를 보고 있는 거야, 5억짜리로. 5억짜리로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평가하고 있다,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매매는 항상 요대로 가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수요와 공급은 또 이제 어디서 배웠어,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웠어. 이 수요 공급을 또 내가 또 하네, 이런. 수요자가 많으면 가격은 어떻게 되고? 올라가고, 공급자가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학개론에서 이거 배워. 아직 안 들어갔나? 수요와 공급.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가 되는 점에서 가격과 그 다음에 거래량이 결정된다. 이런 건 이제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학개론에서 배워, 학개론에서.
맨날 내가 다 해.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정리합시다. 이게 뭐 시가 편익이라는 것은 뭐를 과세할 때? 지방세를 과세할 때 과세가에 기초해서 얘는 누가 정해놓은 가격이다? 과세권자, 매매 당사자가 정한 가격이 아니라 과세권자가 과세 물건별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서 뭐한 가격이다 여러분? 평가한 가격이란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된 가격이 나오고 공시된에서 토지일 때는 뭐가 나오고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 주택일 때는 무슨 가격이 나온다 여러분? 개별 주택 가격 또는 공동 주택 가격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공동 주택 가격이 얼마로 공시가 됐어요? 5. 그러면 정부는 이걸 얼마짜리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야? 5억짜리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야. 5억짜리로. 그런데 이 공시된 가격은 여러분 시가대로 매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시가의 보통 70 내지 80% 선에서 이렇게 가격이 결정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 또 이제 뭐가 나와? 시가. 아이씨. 그럼 또 시가는 뭡니까? 이렇게 죠. 시가가 뭐야? 시가지. 시가는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 가치를 말하는가? 시장 가치를 준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시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야.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 뭐 인근 주위 아파트가 있죠. 그러면 무슨 아파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삼성 레면 아파트 35평짜리다. 그러면 시세가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이 정도면 삼성 레면 아파트 35평짜리면 여기 거래되는 사람 9억 원에 거래가 돼. 10억 원에 거래가 돼.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시가, 시장 가치죠.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치다는 얘기야. 그러면 정부가 공시할 때는 꼭 시가의 100%로 공시를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낮은 가격으로. 낮은 가격으로. 왜? 항상 모든 매매가 시가대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이 공시된 시가보다 높다 낮다? 낮다. 시장 가치가 100이라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치가 100이라면 정부가 공시를 할 때는 요거를 최소 어느 정도는 받겠다. 70에서 80은 받을 거 아니냐 그 얘기야 여러분. 그러면 이때 이러한 가격을 우리는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시가 표현한다. 그래서 결론 시가 표현은 지방세 과세가에 기초해서 누가 정해놓은 가격이야? 과세권자가 과세 물건을 평가한 가격이야. 그런데 이 얼마짜리로 공시된 가격이 5억짜리로 공시된 가격이 과세관청이 얘가 신고를 할 때 얼마 주고 샀다라고 신고하냐면 7억 주고 샀다고 신고했어. 정부가 공시한 가격은 얼마인데? 5억짜리인데 얘들은 시장에서 얼마에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7억. 그러면 공시된 가격을 얼마 주고 샀으니까 7억. 그러면 이게 무슨 가격이 되는 거야, 여러분? 신고한 가격이 되죠. 그럼 이걸 과표로 하라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얘가 신고를 실제 매매는 얼마가 이루어졌는데 7억 원의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매매가 이루어지니까 매도자한테는 뭐가 부과되고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고 취득자한테는 뭘 내야 돼 여러분? 취득세를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이제 어떻게 하냐? 합의를 봐. 야, 우리가 실은 얼마 주고 샀지만 7억 원에 사고 팔았지만 과세관청에 너는 취득세 신고해야 되고 난 양도소득세 신고하니까 우리 요 가액을 어떻게 하자? 줄여서 신고하자. 이걸 여러분 다 들어보셔서 알죠? 뭐라고 그래 이거를? 이런 계약서를 뭐라고 그러는가? 다운 계약서 쓰는 거죠. 다운 계약서. 그래서 실제 매매가 얼마 이루어졌는데 7억의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얘들의 과세관청에 신고를 할 때 얼마를 신고했냐? 4억 원으로 다운해서 신고했어. 얼마를 신고했다고 여러분? 4억 원 신고했어. 그러면 이 신고한 가격이 과세관청은 얼마짜리 지금 평가하고 있는가? 5억짜리. 얘가 못 나가도 시가에서 못 나가도 얼마 정도 나갈 걸 지금 평가하는데 5억짜리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 얼마 샀다고 신고했단 말이야? 4억 주 샀다는 얘기야. 그러면 납세문자가 뭐한 가격이? 신고한 가격이 시가 표준액 얼마보다? 5보다 뭐하면? 적죠. 이해하세요? 그러면 과세관청은
얼마 주고 샀다고 신고한 거를 4억 주고 샀다고 신고한 거를 과세관청은 인정을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그 얘기야. 야, 이게 시장에서 최소 나가도 뭐 얼마나 받는데 5억은 받을 수 있는데 네가 이걸 얼마 주고 샀다고 신고하면 7억 주고 샀다 신고하면 과세관청은 이 신고한 가액 얼마를 4억을 인정하고 안 하고 과표를 뭘로 하겠다는 얘기야? 시가표랑 얼마를 하겠다는 얘기야? 5억 원을 과표로 하겠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여러분 거기 3번. 시가표에게 의하는 경우 3번. 신고가액이 시가표에 미달하는 경우 있죠, 여러분? 예, 거기가 고치랬죠? 신고한 가격이 시가표보다 어떤 경우? 적은 경우. 무슨 신고? 과소신고. 이게 바로 과소신고야. 이게 과소신고. 과세관청은 얼마짜리 바라보고 있는데 5억짜리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얘는 얼마 주고 샀다 신고를 하면 4억 주고 샀다라고 신고하면 과세관청은 웃기지 마. 이게 최소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얼마도 최소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데 5억은 받을 수 있는데 니네가 4억 주고 샀다고 인정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그 얘기야. 못하겠다. 그럼 과표는 얼마로 하라는 얘기야? 5억 원으로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시가표겠죠. 또는 얘가 7억 원에 매매가 됐는데 실제 매매를 했어. 매매를 했는데 얘가 취득세를 신고를 안 하는 거야. 뭘 안 하는가? 신고를 안 하는 거야. 신고를. 그러면 신고를 안 하면 과세관청은 얼마 주고 샀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왜? 신고를 안 하니까. 그러면 네가 신고를 안 하면 얼마짜리 사고 판 걸로 보겠다는 얘기야? 5억짜리 사고 판 걸로 보겠다. 그게 바로 1번. 신고가 없는 경우. 뭐랬어 이게? 무신고. 그럼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취득세 적게 내려면 설사 얼마짜리 사고 팔아서도 7억짜리 사고 팔아도 신고를 안 하면 얼마짜리 돼버릴까? 5억짜리 돼버릴까? 오히려 취득세를 적게 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죠. 왜냐면 신고를 하라는데 안 했으니까 뭘 때려? 가산세 때린단 말이야. 가산세. 또 뭐가 때린다고? 가산세. 그래서 이 가산세가 엄청 커지는 거야. 신고를 안 하고 납부도 안 했으니까 신고 불성실 가산세에다가 납부 불성실 하루당 10,000분의 3에 연체가 탁탁탁 매일 올라가는 거야. 매일. 언제 할 때까지? 낼 때까지.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자 시가표액이 과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여러분? 시가표액이 과표가 되는 게 어떤 경우? 거기 1, 2, 3 신고가 없거나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또는 신고가액이 시가표액보다 어떻게 하면 적은 경우 이때는 과표를 뭘로 한다 여러분? 시가표를 한다. 자, 못 알아들어도 괜찮다고 그랬어.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건 이미 다른 과목에서 끝났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 취득하였습니다. 맨 밑에 406조 3번 특례 사실상 취득까지 찾으셨어요? 다음의 경우 밑줄 그 다음의 경우가 그 밑에는 동그라미 1, 2, 3, 4, 5를 말하는 거야. 연결시켜서 화살표 다음의 경우에는 그게 바로 뭐냐? 동그라미 1, 2, 3, 4, 5 그래서 1, 2, 3, 4를 우리는 아까 뭐라 표현하냐면 국지외수 공판장이라 표현했던 거고 5번 하나 더 들어온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에 따라서 뭘 받았다? 검증이 이루어졌다. 이런 경우에는 그때는 밑줄 시가 표준에게 미달하는 경우에도 과표는 뭘로 하라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을 하라고 본문에 나왔죠. 본문. 그러면 여러분 요걸 보셔야 돼요. 납세무자가 뭐하면 여러분? 신고를 했대. 그러면 여러분이 취득세 신고할 때 가능하면 많이 신고하려고 그래? 적게 신고하려고 그래? 적게 신고하려고 그래. 적게. 그걸 과세관청이 알아? 몰라? 알죠.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면은 신고를 하면 나 이거 얼마 주고 샀다라고 뭐 하면 신고를 하면 과세관청은 이걸 그대로 여러분이 믿을까 믿지 않을까? 과세관청이 여러분 신고한 걸 그대로 액면 가해 그대로 아무 의심 없이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어.
왜 안 믿냐면 납세무자는 속성상 요거를 뭐 하고자 할 때 취득세 신고한 가액을 신고할 때 가능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적게 하려니까 요걸 그대로 안 믿어. 그래서 요 신고한 가액이 나오면 요거를 과세관청 항상 뭐와 비교하냐? 시가 편익과 반드시 비교를 합니다. 즉 과세관청의 평가하기는 가액과 항상 뭘 한다 그러면 비교를 해봐. 비교. 시장아 도지사야 나 얼마 주고 샀다라고 뭐 하면 신고를 하면 그 신고가를 그대로 액면가를 믿고 안 믿고 안 믿고 이거를 과세관청에서 평가하고 있는 뭐와 비교를 한다? 시가 편익과 비교를 해. 예전에 제가 은행에 다닐 때 저희 옆집에 사는 여자 동창이 있는데 그 친구하고 그 친구는 한일은행에 다니고 전 이제 주택은행에 다니는데 한 번은 집에 은행에서 보너스를 받았어요. 특별 보조금이 나왔는데 그거를 집에 안 갖다 주고 싹 내가 먹었어. 부모님한테 안 갖다 주고. 근데 우리 옆집에 사는 애는 걔는 집에다 갖다 준 거야. 한인에 다니는. 그러니까 그 아줌마도 참 우스운 아줌마지. 딸이 갖다 주면 그냥 자기가 받았으면 되지. 그걸 또 우리 집에 와갖고 아 재준이 얼마 받았어? 현옥이는 얼마 받았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 뭘 갖고 왔다고? 현옥이 이번에 특별 보람금 얼마 나왔던데? 재준이 얼마 나왔어? 그러더라고. 이 스키가 갖고 그날 반타작을 맞았어 제가. 빗자루로. 너 삥쳤지?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저희 어머니가 제가 돈을 갖다 주면 그걸 그대로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요. 그래갖고 제 옆집에 사는 그 현옥이라는 애하고 가서 항상 비교를 해봐. 그 아줌마도 그 딸이 받아오면 그걸 그대로 믿고 안 믿고? 안 믿고 우리 집에 와서 또 비교를 해봐. 그러니까 아주 돌아버려, 그냥 돌아버려. 똑같이 과세관청에 납세의무자가 뭐하면 신고를 하면 가능하면 취득자가 뭐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적게 신고하니까 이걸 그대로 믿고 안 믿고? 안 믿고 항상 자기가 평가하고 있는 뭐와 비교한다? 시가 편익과 반드시 비교를 해. 이게 중요한 특징이야. 그래서 신고한 가액은 액면가 그대로 과세관청이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그 얘기야. 여러분이 집에 와서 지금 이 시간에 학원에 와서 공부하는 걸 집에서 믿어 안 믿어? 안 믿죠. 안 믿으니까 집에서 항상 학원 갔다 오면 뭐 검사해? 노트 필기 검사 안 해?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는 신고한 가액은 취득자가 뭐한 가액은 신고한 건 과세관청의 액면가 그대로 믿고 안 믿고? 안 믿고 반드시 뭐와 비교를 해서 시가 편익과 비교해서 결론 둘 중에 어떤 금액을 과표를 하냐? 큰 금액을 과표를 해요. 맥스. 둘 중에 어떤 금액을 과표를 한다 그러면 큰 금액을 과표를 한다. 절대 놓치면 안 돼. 무슨 금액? 큰 금액. 이거 적어놔야 돼. 신고한 가액은 항상 뭐와 비교 대상이 된다? 시가 표준액과 비교 대상이 돼서 둘 중에 어떤 금액을 과표를 한다? 큰 금액을 과표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고한 가액과 시가 표준액이 있는데 자 시가 표준액이 여기 얼마짜리 공시가 됐어 여러분? 5억짜리 공시가 됐어. 근데 납세 의무자가 이거를 얼마 주고 샀냐라고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한 가격이 나 6억 주고 샀다라고 신고를 했어. 취득자가 신고한 가격이 얼마야 여러분? 6억. 근데 이거를 정부가 평가하고 있는 가격은 지금 얼마? 시가 편익은 5억. 그럼 무슨 가격이? 신고한 가격이 뭐보다 커? 시가 편익보다 크죠? 그러면 이때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 얼마? 6억을 그대로 믿고 안 믿고? 믿어 안 믿어? 믿죠. 5억짜리 평가 때 얼마 샀다 했으니까 6억. 그럼 이때는 신고한 가액 얼마? 6억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표가 되는 거예요. 과표.
근데 정부가 얼마짜리 평가를 하고 있는데 5억짜리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얼마 주고 샀다 신고하니까 4억 주고 샀다라고 신고를 했어. 4억 주고. 그러니까 정부가 평가하는 가격보다 얘가 커 작어? 적죠. 이게 무슨 신고예요 여러분? 과소신고. 그러면 이때는 납세무자가 신고한 가격 얼마? 4억 원을 인정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얼마짜리로? 5억짜리로 산 거를 본다고. 시가편에가 얼마짜리 본다고? 5억. 그럼 이때는 결국 얘는 취득세를 뭐 한 걸로 내버려요 여러분? 얘는 얼마짜리 맞춰서 취득세 냈으면 4억 주고 맞춰서 4억 원의 취득세를 냈으면 얘는 무슨 신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취득세를 과소신고 납부한 것이 되기 때문에 뭐가 부과된다 여러분?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되시면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부동산 매매를 하게 되면 중개를 하면 그게 얼마짜리를 공시했는지 이걸 확인해 봐야 돼. 시가표량이 얼마짜리를. 근데 실제 매매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왜냐면 당사자가 급박한 사정이 있어. 얘가 지금 매도자가 누구냐면 이민 간대. 또는 지방으로 발령해서 빨리 나가야 돼.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처분을 하고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보다 시가보다 낮게 나오는 게 우리 소위 말하면 이걸 뭐라는 거야? 금매. 많이 들어봤잖아 여러분. 응? 금매. 여러분 오다 가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보면 뭐가 붙어있어? 금매. 그럼 얘는 급하게 파는 거죠. 그럼 금매는 메리트가 뭐야 여러분?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죠. 그런 것만 사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 투자하는 사람 중에. 금매물만 나오는 거죠. 그래도 어쨌거나 그건 네 사정이고 납세무자가 얼마 주고 샀다고 신고를 하면 4억. 근데 과세관청은 얼마째 평가하고 있어요 지금? 5억. 그럼 이거 4억으로 샀습니다라는 걸 인정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얼마로 산 거를 본다고? 5억 주고 산 거를 본다고. 그러면 얘는 얼마에 대해서 취득세 냈어요 지금? 4억 원에 대해서 취득세 냈겠죠? 근데 정부는 4억 원의 취득세를 받겠다는 게 아니라 얼마에 대해서 받겠다는 얘기야? 5억에 대해서. 그러니까 취득세를 얘는 뭐 하게 돼버린다? 과소신고 납부하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여러분? 요거 사진 찍어놔야 돼. 그런데 사실상 취득 가격, 우리 어떤 경우를 했죠? 사실상 취득 가격은 국지외수 공판장과 뭐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들은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국지외수 공판장은 뭐래서 특징이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다. 그러니까 과세관청이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얘는 과세관청이 그걸 그대로 믿어 안 믿어? 믿어. 얘는 그대로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이게 차이점이야. 다시 한번 사실상 취득 가격이나 신고한 가격은 다 누가 결정한 거야 여러분? 취득자는 납세무자가 정한 가격이야. 근데 하나는 과세관청이 그대로 뭐 하는 경우고 믿어주는 경우고 신고한 가격은 과세관청이 믿는 경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그래서 이걸 꼭 외우라어요 여러분. 국지외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졌다. 그럼 이미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검증을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과세관청이 액면가에 그대로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이게 중요해. 얘는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자, 오빠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집에 딱 들어가니까. 그래서 오빠가 왔는데 오빠가 늦게 왔다고. 오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 오빠가 뭐라냐면 회사에서 일이 있어서 늦었어. 그러면 그걸 믿어 안 믿어? 믿어 안 믿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 뭐. 똑같이 얘가 얼마 주 샀다라고 신고를 하면 과세관청은 액면가 그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는 취득 형태를 물어갖고 취득 형태가 뭐면 국지외수 공판장과 부동산은 그대로 믿어라 안 믿어라? 믿어라. 근데 이게 아니면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 경우에 대표가 뭐랬어요? 제가 아까 적어놓았죠.
누구 간의 매매랬죠, 여러분? 그치, 개인 간의 매매. 개인 간의 매매일 때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뭘 봐 해갖고 합의를 봐갖고 뭐 쓰자는 얘기야? 다운 계약서 쓰자는 얘기야. 다운 계약서. 그럴 경우가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는 액면가 그대로 과세가치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그 얘기야. 안 믿는다. 안 믿으면 어쩌라고? 반드시 뭐와 비교한다? 시가 표준액과 비교를 한다. 근데 믿으면 이때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요 시가 표준액과 비교를 한다 안 한다? 안 해 얘는. 자 봐. 자 신고한 가격은 그대로 믿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얘는 항상 뭐와 비교를 해라? 시가 표준액을 비교해서 둘 중에 어떤 금액이다? 큰 금액을 과표를 한다. 오케이? 그런데 뭐는? 무슨 가격은? 사실상 취득가 그대로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시가 표준액과 비교를 한다 안 한다? 안 해. 안 해. 그럼 무조건 과표는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네, 얘는 무조건 뭐가 되는가? 사실상 취득 가격이 무조건 과표가 되네. 뭐에 관계없이? 시가 표준액과 관계없이. 시가 표준액과 관계 이시 없이 무관. 그냥 과표 뭘로 하라? 사실상 취득 가격을 하라. 자, 예를 이렇게 들어봅시다, 여러분. 여기 매매가 있는데 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 매매니까 누구와 누가 나타나요, 여러분? 매도자와 매수자가 나타나겠죠. 이때 매도자가 법인이고 매수자가 개인인 경우가 있고 매도자가 개인이고 매수자가 법인인 경우가 있어요. 거꾸로 매도자도 법인이고 매수자도 법인인 경우가 있고요. 매도자도 개인이 있고 매수자도 개인인 경우가 있어. 거래 상대방에 따라서. 그럼 제가 여러분 아까 국지외수 공판장 할 때 장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법인 장부에 의하여 취득에 입증이 되는 경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럼 이때 그 법인은 누구를 말하냐? 어떤 법인을 말하냐? 매수자가 법인인 경우는 물론이지만 매도자가 법인인 경우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법인은 누구를 말하냐? 거래 당사자로 누가 개입되기만 하면 법인이 개입되기만 하고 여기서 공통점 뭐냐? 다 법인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법인 장부에 의하여 취득 가격이 입증이 되는 경우야. 왜냐면 법인은 모든 거래를 어디에 기록하게 됐으니까 장부에 기록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과표는 뭘로 가는 거 하면 국지외수 공판장 법인 장부니까 과표는 뭐가 되는 거고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취득 가격. 근데 누구 간의 매매면? 개인과 개인 간의 매매면 얘들은 당사자 간에 서로 합의가 가능하죠. 매매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너는 양도세 적게 내고 나는 취득세 적게 내기 위해서 우리 무슨 신고하자? 과소 신고하자. 그럼 과표는 이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고한 가액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때 요 사실상 취득 가격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래서 얘는 과세관청이 믿어 안 믿어? 믿어. 액면가 그대로 믿어. 그런데 개인 간의 거래할 때는 과세관청이 그대로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얘는 신뢰성이 있어 없어? 없어. 과세관청이 안 믿는다고. 그러면 이놈은 반드시 뭐와 비교를 해갖고 뭐와 비교해서 시가 표준액과 비교를 해서 시가 표준액과 비교를 해서 이 신고한 가액과 시가 표준액 둘 중에 어떤 금액?
큰 금액이 과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사실상 취득가율 객관적으로 확인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됐으니까 그대로 믿어 안 믿어? 믿어. 그래서 얘는 사실상 취득 가격과 비교를 해야 안 해? 안 해. 얘는 비교를 안 하고. 얘는 반드시 뭐하고? 비교를 해서 어떤 금액이 되는 거고? 큰 금액이 과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국지배수 공판장 할 때 공이 뭐랬죠, 여러분? 공매. 여기는 뭐를 포함해서? 경매. 자, 내가 여러분 공매, 경매에 참가해서 경락을 받았어. 이러면 우리 실무에서 보면 공매, 경매 배우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부동산 재테크 하겠다고 했던 부동산 재테크의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여러분 경매, 경락 받는 거죠. 자, 내가 얼마의 경락을 받았느냐? 4억 원의 경락을 받았어. 4억 원에. 자, 내가 아파트 뭘 참가했다고 여러분? 경매 참가해서 내가 얼마의 경락을 받았어? 4억. 그럼 여러분 경락이라면 여기 뭐가 되어서나? 경락조서가 작성이 돼. 법원에서 뭘 써준다고? 경락조서. 근데 얘는 시가편액이 얼마짜리냐 봤더니 5억짜리야. 과세간 시세는 시가는 얼마짜리인가 봤더니 6억짜리야. 자, 봐.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치는 얼마고? 6억. 그리고 정부가 공시한 가격은 얼마로 공시가 됐고? 5억. 근데 나는 어디에 참여해요? 경매에 참가해서 경락을 받기를 얼마를 받아서? 4억. 그럼 경락의 가장 큰 의미는 이거죠. 경매에 참가하는 이유는 뭐? 시세보다 비싸게 싸게? 싸게. 그래서 얘는 얼마의 경락을 받아? 4억. 그러면 정부가 조사한 가격은 얼마가 지금 나와 있고? 5억. 얘는 얼마에? 4원이 취득했다 신고했죠? 근데 이게 일반적 취득이야? 국지회수 공판장이야? 국지회수 공이죠. 그럼 얘는 얘보다 낮아도 얘는 법원에서 작성한 경락조에서 4원이 경락됐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과표는 얼마 되는 거예요? 둘 중에 4억. 이게 바로 사실상 취득 가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 가격은 뭐보다 적어도 시가편액보다 적어도 그대로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오케이?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오늘 어디까지 했냐면 여러분 406조까지 한 거야. 그리고 오늘 이게 배운 것이 당장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여러분 지금 아직 여러분이 다른 과목 이런 거 아직 공부를 안 한 상태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부탁할게요. 인문 가정은 제 생각에는 뭘 알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무슨 얘기를 하는가만 들어봐. 얘기를 들어봐. 그 대신 제가 이거는 중요하다. 이거는 중요하다. 그거는 반드시 표시해야 되니까 그거는 표시를 잘 해두라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